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입니다. 이 10월은 계속 이벤트들이 굵직하게 매달 그렇게 나왔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연방정부의 폐쇄라든지 부채 한도의 협상이라든지 또 이런 이슈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 시장 전략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창목 센터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창목입니다. 네, 굵은 이슈, 연방정부의 폐쇄 그리고 또 연결되는 부채 한도의 증액 더 나아가면은 양적 완화의 축소 이렇게도 보겠습니다만 이 굵직한 재료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예, 대체로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굵직한 영향을 미치는 재료들이 있는데요. 먼저 연방정부 폐쇄라고 하는 우리가 사실 자주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은 과거의 예를 볼 때 조기에 타결될 가능성이 저희는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과거에 연방정부 폐쇄 기간을 보니까 한 평균 7일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런 케이스가. 또 이런 경우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미국하고 한국 증시가 각각 한 평균 한 1% 내외 또 많이 될 때는 한 3%대 정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만약에 영향이 있다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부채 한도 협상의 경우는 2011년에 S&P의 미국 신용등급 하락 이슈로 인해서 어떤 학습 효과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정치권에 이 문제도 이제 조기 타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QE 축소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큰 그림으로 봐서 어차피 경기가 회복하니까 이런 이제 양적 완화 축소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경기 회복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글로벌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매크로하게 굉장히 큰 이슈고 정치적인 다분히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냥 우리가 인지만 하고 있는 정도인데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수급이라고 하는 또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수급이 있는 반면에 매수가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또 어그러지는 매도, 환매로 표현이 되더군요. 여기에 또 3분기 실적이라고 하는 재료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복합적으로 잘 섞자면은 이걸 어떻게 섞어야 될까요? 예, 이제 수급 요인하고 실적 요인 이제 두 가지 요인들을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수급 요인에서 저희가 이제 국내 쪽 보면은 주식형 펀드의 코스피 2000포인트 이상의 유입 자금이 한 3조 원 정도 되는 거로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이 중에서 환매 대기 자금이 한 40% 정도인 1조 원을 조금 넘는 거로 보는데요. 과거 대비해서 이렇게 환매 자금이 크지 않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최근에 싱가포르나 이런 해외 지역 출장을 가서 제가 외국인 투자가들 만나본 결과는 최근에 이제 동남아 시장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따라서 반대로 한국 시장에 대한 안정성을 많이 부각을 하고 여기에 되게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런 이제 유입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적 측면에서는 저희가 오늘도 자료를 하나 냈는데 3분기 영업이익에 대해서 과연 이 어닝 시전에 네거티브냐 포지티브냐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습니다만은 저희는 더 이상 이제 어닝 쇼크는 이번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퀀트 분석을 하고요. 또 애널리스트들 추정치를 한번 다시 재점검을 해봤습니다. 약 한 예상치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약 한 36조 정도가 예상됩니다만은 약 한 3조 정도 빠지는 수준이 아니겠느냐. 그럼 이 정도면은 작년 4분기부터 이어져온 어닝 쇼크가 이어지는 건 아니다. 이제 어닝 쇼크는 끝난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가끔은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주고 무엇이 객인지를 헷갈려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정부의 폐쇄라든지 부채 한도라든지 양적 완화라든지 이것이 주 요인으로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주 요인은 경기의 회복이라든지 기업의 실적 이것이 펀더멘탈일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정상화의 과정으로 언제쯤 갈까로 보시나요? 예, 말씀드린 대로 3분기 실적이 저희가 예상한 대로
컨센서스 대비로 크게 어닝 쇼크가 없다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식 시장은 실적에 더 민감한 부분으로 갈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분기는 그 시즈널티가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만은 내년으로 가면서 경기 회복 기조로 실적은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또 그 선진국들의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점들이 한국이나 뭐 중국 그 수출 물량 이런 쪽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 경기를 보면은 미국이 뭐 3분기 GDP 좀 낮을 수 있습니다만은 점차 좋아지고 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PMI가 조금 헷갈리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정책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만은 경기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은 큰 틀에서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 일본 등의 경기 턴어라운드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기업들 실적에 포지티브하게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창목 센터장님께서는 이 유틸리티 업종을 단연 수년간 또 전문적으로 분석하신 섹터 애널리스트 출신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유틸리티 업종이라 그러면 뭐 전기, 가스, 통신, 약간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 업종에 대해서는 하반기 전망 어떻게 좀 전문가의 시견으로 보시는지요? 예, 저희 하우스가 최근에 경기 회복 기조를 보고 그래서 시크리칼 주식이라고 하는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저희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조선이나 화학, 또 자동차, 은행, 건설 등의 업종들을 중심으로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업종 같은 그 경기 방어주는 저희가 강하게 추천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유틸리티 업종을 볼 때는 최근에 우리가 여름부터 이어져온 전력난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전력난이 제가 분석한 바로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수혜 종목들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에도 얘기가 나옵니다만 요금 인상, 요금 현실화 부분이 또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전이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또 전력난이 하나의 타겟책으로 천연가스 발전이나 민자 발전들 가동률이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SK 같은 민자 발전 관련주들 또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10월 시장 전망이 또 엇갈리고 있습니다. 난해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고 과거의 사례를 들어서 어려웠던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 속엔 또 희망도 많이 섞이는데요. 10월 시장 전망과 그다음에 또 그에 따른 전략은 어떻게 귀결이 될까요? 예, 그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이제 경기 회복, 그래서 경기 민감 시크리컬 주식들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조선업종이나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 당장의 실적은 아니지만은 내년, 내후년의 실적들이 좋아질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경기 민감형 주식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요. 이 밖에 이제 IT 중에서 반도체나 그 LED 관련주들 또 위주로 또 보면 이렇게 이런 범주로 우리가 섹터별로 전략을 세워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 우리투자증권 합병과 관련해서 또 회의 중간에 나오셔서 이렇게 기금하게 또 전화 연결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창목 센터장으로부터 시장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